성장의 길. 과거의 경험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입니다. 기억이 방향이 될 때 13번 키와 7번 키가 이끄는 성장의 길. 과거의 통찰과 미래의 방향. 13번 키와 7번 키의 조화로운 흐름. 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에너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에너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반된 성질을 가진 두 흐름이 서로 보완하며 균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이러한 상반된 에너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번 13번 키 펄스 주간을 맞아 13번 키와 7번 키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과거의 통찰과 미래의 방향성이 어떻게 만나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3번 키와 7번 키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배운 지혜를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번 키는 기억과 통찰의 에너지로 개인과 집단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도록 돕습니다. 반면 7번 키는 방향성과 리더십의 에너지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성장뿐만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탐구에서는 먼저 13번 키와 7번 키의 에너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왜 서로 상반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후 13번 키가 메인 펄스로 작용할 때 7번 키가 조력 에너지로서 주파수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며 이 두 에너지가 현실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원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교할 것입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흐름을 분석하며 13번과 7번 키의 조화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과거의 경험에서 지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는 과정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3번과 7번 키의 에너지, 기억과 리더십의 흐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진실을 찾는 13번 키, 그 통찰을 바탕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7번 키.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억은 단순한 정보 저장을 넘어 우리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3번 키는 기억을 통한 통찰과 내면의 성장을 의미하며 7번 키는 집단의 방향성과 조율을 담당하는 리더십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 두 키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며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3번 키, 기억의 지혜. 과거의 기억과 통찰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에너지. 13번 키는 과거의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통찰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진 키입니다.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교훈을 찾아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는 힘을 지닌 것이죠. 13번 키의 핵심적인 특징은 기억과 통찰의 에너지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패턴을 읽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또한 13번 키는 경청의 힘을 가진 키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석하며 타인의 경험에서도 통찰을 발견하는 능력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3번 키는 치유와 연결의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 지혜를 타인과 나누면서 집단적 성장을 돕는 것이죠. 그러나 13번 키가 균형을 잃으면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갇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7번 키, 리더십의 통찰. 현재와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집단을 조직화하는 에너지. 7번 키는 집단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조용하고 유연한 방식의 리더십을 통해 집단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키입니다. 7번 키의 핵심적인 역할은 집단의 나침반 역할입니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을 찾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7번 키는 전략적 통찰과 조율 능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7번 키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이는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단의 흐름을 정돈하며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7번 키가 균형을 잃으면 지나치게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로 우유부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7번 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번과 7번 키의 상반성과 상호 보완성. 상반된 두 흐름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 13번 키는 듣고 성찰하며 7번 키는 정리하고 안내한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유전자 키에서 프로그래밍 파트너로 연결된 13번과 7번 키 역시 이 원리를 따릅니다. 이 두 키는 방향성이 정반대이지만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룹니다. 13번 키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고 7번 키는 그 통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길을 안내합니다. 한쪽은 듣고 내면화하는 흐름이고 다른 한쪽은 이를 정리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두 키는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함께할 때 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13번 키와 7번 키가 상반된 이유. 13번과 7번 키는 방향성과 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 키는 과거의 경험과 집단의 기억을 통해 진실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그 안에서 본질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7번 키는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집단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13번이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찰한다면 7번은 그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합니다. 13번이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면 7번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단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구축합니다. 또한 13번 키는 감성과 공감의 흐름을 중시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죠. 반면 7번 키는 논리와 실행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13번이 없다면 7번의 방향성은 깊이가 부족해지고 7번이 없다면 13번의 통찰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13번은 듣고 이해하는 에너지이고 7번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하고 실행하는 에너지이기에 서로 정반대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13번 키와 7번 키가 상호 보완적인 이유. 하지만 이렇게 상반된 특성을 가진 13번과 7번 키는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한 조화를 이룹니다. 13번이 과거의 경험과 집단의 기억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면 7번은 그 통찰을 바탕으로 그 진실을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13번이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7번 키가 조력자로 작용하면 13번 키의 통찰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13번 키가 만들어내는 공감 중심의 리더십과 7번 키가 제공하는 전략적 리더십이 결합하면 강력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이 탄생합니다. 13번 키가 없으면 7번 키의 리더십은 너무 논리적이고 차가워질 수 있고 7번 키가 없으면 13번 키의 공감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13번 키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힘을 제공하고 7번 키가 그 공감을 현실적인 비전과 구조로 정리하는 역할을 할 때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깊은 통찰과 강한 실행력을 동시에 지닌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13번 키의 흐름 속에서 7번 키와의 상호작용. 메인 펄스로서의 13번 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7번 키의 주파수별 작용. 우리는 종종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근원에는 종종 듣지 않음과 분리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번 키가 메인 펄스로서 작용할 때 7번 키는 조력자로서 이 흐름을 뒷받침하지만 만약 이 두 키의 그림자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불화와 단절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를 허용하고 이해할 때 7번 키는 13번 키가 더 깊이 듣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분별하고 나아가 세상을 조화롭게 안내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불화와 분리의 악순환. 13번 키의 그림자는 불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듣더라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3번이 불화의 흐름에 빠지면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관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가 쌓이고 결국 신뢰가 무너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때 조력자로서 7번이 그림자로 작용하면 분리의 흐름이 더욱 강해집니다. 7번의 그림자는 독단적인 리더십과 단절된 태도로 나타나는데 13번이 불신에 빠질수록 7번은 더욱 거리감을 두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번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7번은 그렇다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13번은 점점 더 내면으로 고립되고 7번은 관계를 단절한 채 독립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그림자가 깊어지면 결국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각자의 신념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그림자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방법은 허용입니다. 13번이 자신의 불화를 인정하고 7번이 자신이 점점 더 분리된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7번이 조력자로서 단절이 아닌 안내의 역할을 수행할 때 13번은 다시금 열린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찰이 길을 밝힐 때 분별력과 안내의 선순환. 그림자를 허용하는 순간 13번의 본래 선물인 분별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13번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꿰뚫어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3번이 타인의 말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7번 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7번의 선물은 안내로 13번이 얻은 통찰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3번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7번은 이를 받아들이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결과적으로 13번이 정보를 모으고 분별력을 발휘하면 7번은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조화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궁극적인 조화, 공감과 미덕. 13번이 충분히 분별력을 발휘하고 7번이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이 조합은 CD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13번의 CD는 공감이고 7번의 CD는 미덕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듣고 말하는 것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사랑과 이해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13번 키와 7번 키가 함께할 때 그림자 단계에서는 불화와 분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허용하고 나아갈 때 분별력과 안내가 형성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감과 미덕의 순수한 조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3번이 듣고 이해하고 진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면 7번은 그 진리를 현실에서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3번이 없으면 7번의 안내는 공허한 방향 설정이 되고 7번이 없으면 13번의 통찰은 머릿속의 깨달음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에너지가 조화롭게 작용할 때 우리는 깊은 통찰과 올바른 방향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역사 속 13번과 7번 키의 상호작용, 과거를 직면하는 태도, 13번 키와 7번 키로 본 일본과 독일의 역사인식.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3번과 7번 키의 관계는 이러한 역사적 태도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13번 키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진실을 찾고 분별하는 역할을 하며 7번 키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키가 그림자로 작용할 때와 선물로 작용할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본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바라보는 태도는 13번과 7번 키의 그림자와 선물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13번의 불화와 7번의 분리가 만든 역사적 단절. 13번 키의 그림자인 불화는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전후 역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러한 불화의 특징을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가해자였으며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일부 세력은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보다 이를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서 침략 전쟁을 진출로 서술하거나 위안부 문제와 난징 대학살을 축소하는 시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13번 키의 불화가 작용할 때 나타나는 진실을 듣지 않거나 듣더라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태도와 유사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몇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거나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주변 국가의 갈등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여기에 7번 키의 그림자인 분리가 결합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와 역사적 과오를 두고 더욱 단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번의 그림자는 잘못된 리더십이 고립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본은 주변 국가의 화해보다는 자국 중심적인 역사 서사를 구축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배척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전쟁 피해국들과 신뢰를 쌓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여전히 역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13번 키의 불화가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7번 키의 분리가 국제적인 고립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중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이 전쟁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인식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 13번의 분별력과 7번의 안내를 통한 반성과 회복. 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독일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과거를 철저하게 성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13번 키의 선물인 분별력과 7번 키의 선물인 안내가 함께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독일은 나치 정권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와 전쟁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후대에 교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치 상징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홀로코스트 부정을 범죄로 규정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여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13번의 분별력의 에너지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즉,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내고 역사적 교훈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7번 키의 안내의 에너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독일은 과거의 반성을 바탕으로 유럽 통합과 평화 외교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후 독일은 프랑스와 화해하며 유럽연합 EU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전쟁 피해국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독일은 13번 키의 분별력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7번 키의 안내를 통해 그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독일은 지금도 유럽의 중심국이자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독일의 차이는
13번 키와 7번 키가 그림자로 작용할 때와 선물로 작용할 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일본은 13번 키의 불화와 7번 키의 분리가 강화되면서 역사적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독일은 13번 키의 분별력과 7번 키의 안내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을 때 13번 키의 불화처럼 책임을 회피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고 13번 키의 분별력을 발휘하여 과거의 교훈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이 7번 키의 분리로 이어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고 7번 키의 안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13번 키와 7번 키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림자가 더욱 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를 직면하고 진실을 분별하며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13번 키와 7번 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 13번과 7번 키의 프로그래밍 파트너를 탐구하면서 이 관계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유전자 키 수행 과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느꼈는데요. 비너스 시퀀스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펄 시퀀스를 통해 그 상처의 의미를 현실과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흐름은 13번 키와 7번 키의 상호작용과 닮아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래밍 파트너의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기 위해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휴먼 디자인의 13, 33번 채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삶의 모든 경험은 결국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를 반복해서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 깊은 통찰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3번과 7번 키의 조화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기반으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라는 점을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탐구를 통해 13번 키와 7번 키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의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면의 성찰과 현실에서의 실천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13번과 7번 키의 조화를 실천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은 13번 키와 7번 프로그래밍 파트너를 통해 과거의 통찰과 미래의 방향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과정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조화의 흐름입니다. 지나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길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배워나가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 따뜻한 공간을 마련하고 자신의 경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